오늘 만기일 날이었죠. 동시 만기일 날이었는데 주식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김 대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스트리밍을 하면 후원금들을 매일 많이 주십니다. 영상을 제작하면 좋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후원은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라 안 그럴게요. 여러분들 대신에 저랑 약속하세요. 영상 여러 번 보시고 꼭 돈 많이 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김 대표에게 몇 말씀 주셨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난 왜 내리는 주식만 매수할까요? 오늘도 매수했더니 내리기만 합니다. 주식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제가 잘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쉽게 주식하고 싶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주식 쉽게 돈 벌면 쉽게 망한다라는 증시격언이 있는데요. 주식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세요.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누구보다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변동성 장세에 자꾸 손실만 늘어갑니다. 용기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대표가 잘 해도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물론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또 돈을 빨리 벌고 싶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가 많이 늘어나신 시청자분 같습니다. 용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러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은 전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개로 오픈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안 드리는데 내일 불금을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김 대표 추천 종목과 또 내일 실전 대응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매매하는 습관이 길들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달려갈까요? 오늘 기본적인 시황입니다. 지금 보면 국제 유가가 전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랑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속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어저께 조금 안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만기일날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럴 때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인데요. 2718입니다. 여기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좀 약한 주식이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실 주식이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익 주식이라도 가급적이면 주식을 보유하는 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금일 같은 경우에 0.27%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에서 이렇게 투탑으로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셨나요? 금일 같은 경우에 1000종목이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셨나요? 앞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주식이 요즘에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왜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은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똑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반도체 주식이 급등이 나오면 국내 반도체 주식이 급등 나오고, 바이오 주식이 급등이 나오면 국내 주식도 바이오 주식이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반도체 주가가 내려갔는데 국내 반도체는 급등이 나오고, 어떨 때는 같이 내려가고, 뭔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무조건 코스피를 따라갑니다.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닥도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지금 현재 전략은 주식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주식 초보자들 야매로 주식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매로 주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첫 번째는 관심 종목을 잘 만들어라. 아무리 김 대표의 유료 회원일지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관심 화면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쉽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성질이 있듯이 종목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관심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검색식으로다가 주식 관심 종목 만들지 않아도 시장의 핵심 종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관심 종목을 만들었으면 매매할 종목에 대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며칠 전에 제가 CXL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날 글라스 반도체 관련주들, 유리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이 관련 주식들이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GST는 여러분들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에이징 랜드라든가 제 기억 속에서 보면은 몇몇 종목군들은 큰 폭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CXL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에서 김 대표는 여러분들에게 네페스아크라는 주식을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엑시콘, YC캠, 필옵틱스 이런 종목군들을 주로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굉장히 높은 수익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정하게 포트 주식이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게 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 종목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서 오늘 어떤 주식이 제일 강한지, 어저께 어떤 주식이 제일 강했는지, 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했는지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분류표가 제가 어저께 화면인 것 같은데 어저께 화면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HBM 글라스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주식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옵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SKC, IMT, ICD, YC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DI를 다 샀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또 비슷한 C랩, 가비아, 롯데정보통신, 선익시스템,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 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결과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오늘 관심 종목, 어저께 제가 좋다고 했던 관심 종목이 그대로 오늘 종가 기준의 결과를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 만들었잖아요. 관심 종목에서 매매할 종목을 분류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김 대표는요, 여러분들에게 롯데정보통신을 어저께 이후에 오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선수 회원 여러분들은 선익시스템을 오늘 오히려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김 대표가 어저께 KINX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급등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어요. 뉴로모픽이 분명히 앞으로도 대박이 나고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주도주인데 오늘 8.9%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 보시면 네페스아크도 오늘 추가적으로 2.7% 빠졌고, 라운피플, AD 테크놀로지, NCN,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다방면으로 빠졌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어저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단기 매수를 해서 사실은 4% 손절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김 대표가 문자를 못 보내서 매도를 아침에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성우하이텍이나 KINX나 롯데정보통신이나 지금 대략적으로 한 4%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한 4, 5% 정도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증을 하셨어요. KINX에서 한 4% 정도 이익을 챙겼고요. 밑에 보니까 몇몇 종목군들을 비슷하게 수익을 챙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을 안 챙겼다면 이 주식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다시 갑니다. 뭐가 잘못인지 알겠죠? 왜 관심 종목이 중요하고, 관심 종목에서 매매할 종목을 분류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내가 종목을 5종목, 10종목 보유하는 건 괜찮지만 한 업종에서 여러 종목을 다 보유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매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은 구성을 해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뉴로모픽 AI 반도체도 시장이 주도주고 CXL도 분명히 다시 급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에 내려갈 때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마련이죠. 또한 반도체 종목의 특징상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면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AI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선익 시스템이 굉장히 오늘 셌는데요. 김 대표는 C랩을 어저께 매수를 하고 그리고 상한가에서 매도 신호를 드리지 않고 오늘도 오히려 추가 매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선익 시스템, 롯데 정보통신, C랩 등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매매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싹 다 매도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C랩과 선익 시스템 정도가 가장 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포트로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C랩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여기 화면을 보면은 뭐 산돌, 폴라리스 오피스, 뭐 예를 들어서 이스트 소프트 거기다가 막 롯데 정보통신까지 뭐 다방면 있게 이걸 싹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계좌가 엉망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매수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차트를 띄워놓지 않겠습니다. 야매로 가르쳐 드린다고 했죠. 무조건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수십 년을 주식을 해본 결과 주식은 5%에서 8%에 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당일날 센 주식을 사고 싶으실 때 쉽게 주식을 돈을 벌고 싶다면은 5%에서 8%대에 횡보하는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 가다가 1%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종목이 재료가 뜨면서 상한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극히 드물어요. 평균적으로 김 대표는 5%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일부러 3%에서 관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을 하면 되잖아요. 오늘 너무 좋아 보이면. 근데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10%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봐요. 그리고 5%에서 추천을 해요. 일부러. 왜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5%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강한 주식은요, 여러분들 갭상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갭상승이 5%, 7%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양봉 확인하고 살 수 있는 가격이 8%에서 9% 정도죠. 야매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관심 종목, 매매할 종목에 대한 부분이 세팅이 되잖아요. 딱. 이 관심 종목에서 매매할 종목이 세팅이 됐다는 얘기는 일봉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너무너무 좋은 종목들일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군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오늘 이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추가 매수하느냐, 추가 매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자리를 5%, 8%를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오전에 5%에서 매수를 했다면 손절은 당일날 무조건 절반은 마이너스 2%, 3% 밑으로 내려가면 이 주식은 오늘 상한가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8%에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5% 정도. 8%에 있는 주식이 5% 밑으로 가고 4% 밑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은 당일날 10%, 20%, 30% 상한가 가기 어려워요. 지루해져요. 야매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절만 정해놓고 매매하면 뭐 차트고 뭐고 안 보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속기로 제가 주식을 가르쳐드리는 방법이에요. 위에 시청자분들이 오늘 우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시잖아요. 여러분들 후원도 많이 하시고 인증 많이 하세요. 예.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포트는 종가 전까지 버티는 게 좋아요. 직장인들. 예, 내가 조금 손실이 나도. 그런데 단지 사고는 치지 마세요. 오전에 매수를 했는데 오후에 손실이 났다. 이런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타기라는 걸 하는데요. 물타기는 뭐냐면 오전에 주식을 샀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9,900원 갔어. 아, 이거 싸니까 한 번 더 샀어. 그랬는데 오후에 가니까 9,500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손실은 한 4% 났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한 50만 원 마이너스 난 거예요. 아, 이거 50만 원 마이너스 났으니까 여기서 더블 태우면 50만 원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아. 9,900 올라갈 것 같아. 그거는 네 마음이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태우시면 안 됩니다. 50만 원 손실이 났으면 25만 원 마이너스가 날 수 있게끔 반을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실은 이제 마이너스 25만 원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워요. 여러분들 100만 원 손실이 눈에 보이는 거랑 50만 원 손실이 눈에 보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고요. 50만 원 손실이 보이는 거랑 25만 원 손실 보이는 것도 역시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물타기 방법이 안 좋다라는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고만 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하십니다. 매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를 아침에 제가 관심 종목 1번으로 사실은 올려놨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신 분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오늘 급등이 나오는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대힘스가 오늘 왜 급등 나오느냐? 그게 여러분들 뭐 차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차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차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을 발굴할 때. 그러면 어떻게 현대힘스를 급등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질문에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주식을 왜 이 주식을 좋게 봤느냐? 왜 이 주식을 좋게 봤느냐? 궁금하시죠? 이유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의 테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화면 보면 화면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관심 종목을 여기서 뽑아보자고요. 첫 번째, 선익시스템이 개별 대장주로 급등했다. 두 번째, 현대힘스 KNR시스가 신규 등록 대장주로 오늘 급등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밑줄 짝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신규주가 날아가는 겁니다. 현대힘스 말고 다른 것들이 날아갔어요. 오늘 현대힘스도 급등 나오겠구나. 그리고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몇 프로에서 매수하면 된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려고 했던 가격이 바로 7에서 8%대. 딱이에요. 그러면 현대힘스를 추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밑에 쌓이는 거래량이. 이런 경우는 저도 아니까리에서 이거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혼란이 들다가 결론적으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적인 매매를 했다면 아까처럼 회원님처럼 현대힘스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일주일 내내 바이오 대박난다 했잖아요. 서린바이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튀었어요. 바이넥스 BL 툴젠 이거 유전자 가이 뭐 대박 주잖아요. 이런 게 튀어요. 7, 8%막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들 장중에 단기 매수 어디서 한다? 5% 아니면 7, 8%에 매수하는 겁니다. 손절 라인 잡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서린바이오예요. 그래서 서린바이오가 10,000원을 돌파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10,000원 돌파하는 가격이 아마도 5%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간단하죠. 상승 VI가 대략적으로 아마 여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상승 VI가. 그러면 무조건 매도를 할 때는 상승 VI 위아래 전후에다가 절반을 무조건 직장인들은 차익 실현을 넣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 폭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깔끔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돼요. 저는 김 대표는 매도 사인을 오늘 11,300원, 11,500원의 차익 실현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서린바이오를 오늘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야매로 절반은 VI 위아래에다가 차익 실현을 넣는다. 나머지는 거래가 터진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직장인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일부는 보유하시고 내가 지금 뭐 단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여러분들 거래 터졌을 때 깔끔하게 그냥 이익을 챙기시고 일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가 오늘 수익률이 23%인데 52일 올해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단기 매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화면에서 하나 보실 것은 제가 NHN KCP로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보름 전에 직장인들 NHN KCP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 나왔어요. 여러분들 손절 안 하는, 손절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100% 이상 수익을 우리가 냈잖아요. 좋은 주식이고. 그러니까 포트 비중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 신용이나 스탁론 질렀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변동성 장세에서 과연 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NHN KCP는 여러분들 반도체 아니잖아요. NHN KCP는 여러분들 AI 아니잖아요. NHN KCP는 여러분들 바이오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 AI 바이오 여기다가 약간씩 로봇 이런 애들 중심이 돼서 우리가 매매해왔고 이런 애들이 시장 주도주가 돼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그런데 NHN KCP는 지금 말씀드린 업종이 아니에요. 주도주가 아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인바이오는 52일 동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바이오잖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수합병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상 가잖아요. 바이오니까 믿는 거예요.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또 새로운 걸 하나 또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업종이 우리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지난달 이번 달 여러분들 바이오가 굉장히 제일 셌어요. 바이오가 센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곧 한다. 여기에서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반도체만큼이나 바이오 강국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계 부자들이 이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뭐 여러분들 바이오 쪽으로 막 집중돼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뭐 500조 원, 700조 원 막 이게 그 이상 되는 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중에는 지금부터 10배, 20배씩 급등 나올 주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툴젠이 급등 나왔어요. 툴젠 하면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된다?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툴젠이 상한가 간 이유는 차세대 항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이 항암 세포 치료제의 개발 협력을 위해서 한독이랑 제넥신이랑 툴젠이랑 어저께 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툴젠이 상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툴젠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제넥신도 보고 한독도 보는 거예요. 주린이들. 제가 여러분들 제넥신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차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제넥신 화면이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앞에서 11,800원대까지 유전자 가위로 상한가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주가가 그 이후에 계속 주목을 못 받다가 드디어 20선 골든크로스와 함께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5%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 내용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여러분들이 에게 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다소 증가가 됐어요. 골든크로스 5% 이상의 종가, 거기다 거래 증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했죠. 이럴 때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오늘 5.6%가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급등 나올 줄 알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일부터 찌글거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3% 정도나 2.5% 정도 밑으로 해서 뭘 한다? 손절을 잡는다. 전량 손절이 아니고 단기 손절. 그리고 포트를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도 될 종목인지 아닐 종목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지표로는 뭐가 좋을까요? 왜 저평가일까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요. 월봉입니다. 이 주식은요. 13만 8천 원 찍었어요. 대한민국에서 13만 8천 원 찍고 여러분들 8,600원에 가 있는 주식은 지금 헬릭스미스 제외하고는 제넥신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신라젠이나 이런 기업들도 과거에 뭐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망해 먹었지만 우리가
제넥시는 왜 여러분들 저평가인지는 제가 재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주식은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손해를 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390억, 194억, 390억을 적자를 낸다는 얘기는 연구 개발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매출은 신경이 없잖아요. 영업이익을 390억, 194억, 337억을 적자를 냈다는 얘기는 연구 개발비가 1년에 대략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얘기는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율이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회사로서는 제3자 유상증자를 해서 M&A가 되든가 아니면 일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부채 비율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2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29%예요. 저렇게 300억씩 돈을 쓰고 여러분들 막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645%, 마이너스 654%씩 나오는데 부채 비율이 29%에 유보율이 현금성 자산이 4000%였거든요. 근데 왜 회사가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총 500%예요. 그리고 이 회사도 역시 임상, 2상, 3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HLB죠. HLB가 3만원에서부터 여러분들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바이오는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발굴할 줄 알아야 돼요. HLB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오랜 기간 동안 놓고 보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1000원 할 때가 있었고요. HLB는 예전에 1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5000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4만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3만원에서 이번에 10만원을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이오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도움 많이 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주시고요. 내일 오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김 대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